안녕하세요.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2024년 부동산 그 매매 시세에 대해서, 아파트 매매 시세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요, 경기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가격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코시스라고 통계청에 가면 나오고요. 2017년 11월 기준이 100입니다. 100인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쭉 그 평균가입니다. 이것은 평균가, 평균 매매 시세가 쭉 오르다가 지금 10월, 11월, 12월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우상향하다가 23년 10월, 11월부터 조금 하향하고 있다. 거래량은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전국 시도별 그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구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지역별로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서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2017년도에 비해서 평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153%니까요. 53%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 경기, 그다음 세종, 광주, 인천, 제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부산 이런 순으로 지금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 지금 경상도 쪽으로가 지금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요. 인천, 제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부산, 충남, 대구, 경북, 울산, 경남.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충청도 일부와 경상도 일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요. 일부 이제 인기 지역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경제 이런 브리핑, 지금 경제나 부동산 브리핑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플로우 개념으로 쭉 그 흐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추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다는 한쪽 지역만 그렇다는 게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른 지역도 있겠지만 평균 가격이 그렇답니다. 항상 전문가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평균 값의 오류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뭐 분당이나 강남이나 여기 뭐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뭐 고덕 신도시 이런 인기 지역은 오르고 있는데도 전국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상 강남이나 무슨 이제 동탄, 광교, 판교, 분당 이런데 좀 인기 지역, 과천 이런 데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데와는 좀 차별화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움직입니다. 지방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요. 2023년도 그 미분양 주택 수인데요. 1, 2월부터 해서 쭉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끊겨가지고 3월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7만 2천 호에서 지금 11월 달에 5만 7천 호인데 다시 미분양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건 통계 잡힌 거고 제가 항상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다시 느는 추세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는 분양을 많이 안 했는데도 거의 20만 호 전후 했는데도 해서 미분양이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분양을 많이 안 했습니다. 보통 한 30만 채에서 한 40만 채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3년도에는 20만 호 전후 좀 안 되게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2, 3년 후에 분명히 이제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인기 지역 같은 경우고요. 이것도 또 지방 같은 경우
또 비인기 지역에서는 크게 또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 잘 아시고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이게 이제 선행지수 그 통계청에 가면 선행지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행지수 종합지수가 이렇게 111, 111.4, 111.9 이렇게 쭉 110 이렇게 쭉 작년에 연말까지 쭉 오르고 있어요. 선행지수 종합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이것은 뭐 심리, 경제 심리지수, 재고 순환지표, 기계류내 수출하지수 뭐 이런 거, 건설 수지 이런 게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조금씩 먼저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수치들이 지수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그 움직임을 더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99.3, 99.3, 99.4, 99.7 이렇게 해서 쭉 이쪽에 있구나. 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동행지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또는 후행지수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런 이제 경제 지표인데요. 동행지수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이제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힘든데 이 지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면은 양극화가 심화되거든요.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내면은 뭐 작년에 1.4% 성장했잖아요. 실질 경쟁 성장률이요. 1.4%.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 되는 쪽은 잘 됐지만 못 되는 쪽이 너무 안 돼서 1.4%밖에 안 된 거니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이제 예상한 게 2.1, 뭐 2.2 요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실질입니다. 실질. 그래서 조금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조금 힘드신 분들, 근데 자영업은 하지 마세요. 자영업은 제가 지금 10여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영업은 계속 자영업자 비율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는 또 많이 짓고, LH에서 또 LH나 또 도시개발 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지어야 돈을 버니까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상가, 무슨 사무실 이런 거 많이 짓거든요. 근데 그게 계약금 10% 들어가고 뭐 90%는 뭐 입주 때 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 물면요. 지금 공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다 토해내고 있어요. 이자 다 물어내고 있거든요. 절대로 제 그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단지 내 상가를 샀었는데요. 그게 크게 재미가 없어요. 뭐 이것저것 떼고 뭐 보험료 뭐 이것저것 또 의료보험 튀어져 나가고 이것저것 떼다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주식 중에 그 배당주 7%에서 한 12% 적게는 뭐 4%까지 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4에서 한 12%, 15% 이렇게 주는 배당주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배당주를 사시면 그 정도 배당을 받습니다. 프로티지 8% 이 정도 받으니까요. 7%. 뭐 상가는 앞으로는 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가 변하는 걸 좀 따라 잡으셔야 되고요. 상가 생각은 조금 접는 게 좋겠어요. 지산 같은 경우 특히나 저는 아예 지산을 안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했더니 지금 이제 터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열받을 수도 있지만 정리하시고요. 정리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공급만 너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한국 국채의 그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10년물이 원래는 더 높아야 되고요. 이제 국채 2년, 10년과 2년을 저는 비교하거든요. 이제 빠른 사람들은 10년과 3개월 비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국채 3개월. 근데 저는 이제 10년과 1년을 비교하는데 지금 어제 날짜로 그제 날짜로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두 달 내에 이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저도 팔아야 되는데 저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요. 웃긴 게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면서도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주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혹하고 귀가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이 있어요. 외국인에는 골드만삭스, 뭐 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가 있고, 또 현대증권, 삼성증권 무슨 펀드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상대하기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또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그 회사 회장, 사장, 뭐 전무, 상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좀 무서우니까 하지 마시고, 꼭 하신다고 하시면, 필요하시다면은, 저도 주식을 18년 만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꼭 하신다면 저처럼 이제 배당주 위주로, 고배당하는, 한 최하 4%에서 12% 주는 주식들만 갖고 계시면 손해는 안 나니까요. 매년 배당이 나오니까 7, 8% 배당이 나오니까 은행 이자의 2배, 3배 이렇게 받으니까 앞으로 이자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아까 10년물 국채 이자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3.28 정도,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인데 3.3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권을 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채권을 사셔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2024년도에는 부동산이 조금 초반에 어려워요. 굉장히 지금 거래가 별로 없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뭐 몇십 조의 그 투입이 있어야 부동산이 좀 살아나지, 그게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 위주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인기적 뭐 신도시 위주로만, 메이커 있는 거 위주로만 하시고 조금 조심하시고,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아파트나 이런 거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 판단에 꼭 그거 유념해 두시고,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시점 잘 보셔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크게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있을 때까지는 계속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같이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떼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정가가 되고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생기고 해서 부동산이 이제 폭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조금 부동산 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또 실수요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하면 또 집을 사야 되니까 전세가는 또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셔가지고 신도시나 좋은 정말 그 1등 자리, 2등 자리, 1, 2등 자리 사셔야지 또 막 4등, 5등 헌아파트 또 사시면 힘들어요. 헌아파트 사지 마세요. 헌아파트도 이제 되는 데가 있어요. 막 정말 그 역세권이고 정말 단지 크고, 헌아파트도 앞으로 뭐 전철이 들어온 거 들어와 있는 건 필요 없고요. 앞으로 들어올 곳, 앞으로 무슨 기업이 들어올 곳 이런 데가 오르는 거지, 절대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거 가지고 호재는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빨리 가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곧 있으면 설날인데요. 떡국 맛있게 드시고
저는 촌놈이라 시골 가야 되니까요. 제 고향은 남원입니다. 춘향이와 그 흥부의 고향. 홀어머니가 지금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자주 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때 제가 이런 통계 자료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